자, 우리가 그 저번 시간에 뭐 했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챕터 12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뭐냐? 라고 한다면은 그 가변주 파수들에 대한 변화가 필터로 나타나고 그 필터로 나타나는 거에 그래프와 해석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그리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전달 함수라는 건데요. 자, 전달 함수는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은 이쪽으로 내가 들어가는 V인이 Vout이 물론 이게 I인이 될 수도 있고 얘가 Iout이 될 수도 있어요. 뭐가 되든지 간에 이 시스템을 화면 안 나오죠? 네. 왜 이래? 잠깐만. 왜 이럴까? 이러지 마. 어라. 자, 됐네요. 자, 요 시스템의 특성을 표현할 때 우리는 HS라고 하고 이걸 우리는 전달 함수 혹은 트랜스퍼 펑션 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달 함수의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S는 J 오메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전달 함수를 가지고 내가 이 시스템에다가 어떤 입력을 넣었을 때 그 나오는 그 출력되는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만약에 전달 함수가 이렇게 됐으면은 뭐가 된다?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안 넘어가니까 얘는 로우 패스 필터가 되고 이런 식이 되면은 하이 패스 필터가 되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저번에 했었죠. 그쵸? 그래서 이런 네.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내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할 건 뭐다? 전달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써볼 건데 일단 오늘 우리가 할 보데플랫이라는 걸 써서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볼 겁니다. 그리고 라플라스를 쓰게 되면은 아주 정밀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나눠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뭐냐면은 어떤 내용이 깊게 있다기보다는 따라하기 정도? 여러분이 유치원 때 썼던 뭐 점들 있는데 거의 선 긋고 했던 거 있죠? 그냥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은 일단. 자, 그래서 일단 전담수가 이렇게 생겼으니 얘를 갖고 그래프를 그리는데 한 가지 여러분이 더 좀 알고 넘어갈 게 있어요. 뭐 별건 아니고요. 우리가 함수가 있을 때 우리가 결국엔 여기는 HS 이 전달함수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전달함수가 HS가 10 곱하기 V인 이렇게 된다고 쳐봅시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려고 다시 씁시다. HS가 S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쳐봅시다.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그랬을 때 얘는 뭐냐면은 여기는 V 인에 V 아웃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맞죠? 네. 자, 첫 번째로 알 네. 수 있는 거는 요 주파수에 따라서 S가 주파수에 따라서 여기 있는 것이 몇 배가 되는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쵸? 네. 그리고 만약에 이 HS가 그냥 상수로 쳐봐요.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자, HS가 10입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Vout은 Vin의 10배가 된다는 소리죠. 네. Vin이 되면 Vout은 그거 10배에 대한 값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달함수라는 거는 결국에는 입력된 거분의 출력값을 나타낸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맞죠? 네. 상대적이라는 거죠. 입력값의 상대적인 어떤 값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맞죠? 네. 근데 그렇게 나타나는데,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DB에 대한 그 과거 히스토리 일단 넘어가도 합시다. 자, 어떤 입력값이 있는데 얘를 갖다가 우리는 20 로그라는 거를 취해줍니다. 20 로그라는 걸 취해주면은 그걸 우리는
데시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거는 뭐 여전히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거는 입력값이 7일 때 뭐 출력값이 10이다 뭐 이런 걸 따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7이다 10이다가 궁금한 게 아니고요. 7분의 10이다가 궁금한 거거든요. 얘만 보는 거니까. 얘 10이라는 숫자 몇 배를 튀겨줬나? 비율이 어떻게 되나? 요거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비율로 좀 우리가 가진 포커싱은 요 비율이에요. 비율. 요 비율이 중요한 거고 이 비율을 조금 우리가 해석하기 편하게 하려면은 거기다가 로그 값을 취해주면은 굉장히 많이 편해집니다. 자, 과거에 했던 그 데시벨의 어떤 히스토리 이런 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로그 값을 취해주면 계산이 용이해진다고 했어요. 왜 용이해지는지는 이따가 우리가 그래프 그리면서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을 거고 여기 앞에 20이라는 게 붙는다는 거. 20 그러니까 볼트에 떴을 때 볼테이지 B가 있을 때 거기에 로그 씌우고 20을 써주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는 데시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자, 데시벨 G로 표현하는데 그보다 dB로 많이 표현해요. 자, 데시벨이라는 거는 입력값과 출력값의 비율에다가 로그를 씌우고 앞에 20을 곱해준 겁니다. 이거는 그냥 표준으로 정해진 어떤 룰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죠? 그리고 가끔 여러분이 하다 보면 이게 20이 아니고 10일 때가 있어요. 10일 때는 파워일 때. 전력일 때. 전력일 때는 10이고 일반적인 우리가 가진 지표의 비례로 할 때는 20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전력이 지금 볼테이지 제곱이라서 요 2로 나타나는 거 이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막 복잡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전력은 10이고 일반적인 볼테이지나 전류는 20이다. 요 정도만 일단 알고 넘어갑시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가 로그를 쓸 때, 자, 요 비율로 우리 따진다고 했고, 거기에다가 로그를 씌웠을 때 우리가 계산이 굉장히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앞에서 페이저나 위상 같은 거 익스포넨셜 막 계산해봐서 알겠지만, 뭔가 지수 형태로 나타났을 때, 아니면 로그 형태로 나타났을 때, 계산이 쉬워지는 경우는 딱 요거밖에 없습니다. 곱셈이 덧셈으로 바뀌어져요. 그럼 나눗셈은 뭘로 바뀌겠어요? 나눗셈은 빼기로 바뀌어집니다. 자, 이게 우리가 계산할 때 굉장히 쉽게 표현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데시벨을 쓰는 이유는 이겁니다. 곱셈을 덧셈으로, 나눗셈을 빼셈으로 해주기 때문에 뭔가 계산할 때 굉장히 많이 쉬워집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어떻게 쉬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또 한번 좀 우리가 봐보면요. 일단 이건 봐볼게요. 자, 만약 트랜스퍼 펑션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다가 대고 그냥 우리가 계산하는 거 말고 여기다가 얘를 전부 다 20 로그를 다 붙여봅니다. 붙여보면 이제 분해가 되겠죠. 어떻게 분해가 되죠? 여기 있는 거는 20 로그에 K0 더하기 20 로그에 S 플러스 1 네, 빼기 20 로그에 S 플러스 2 마이너스 J2 빼기 20 로그에 S 플러스 2 플러스 J2 이렇게 나눠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분해가 되는 거예요. 뭘로? 덧셈과 뺄셈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럼 왜 분해하나요? 얘에 대한 성분, 얘에 대한 성분, 얘에 대한 성분이 우리 전자가니까 선형으로 합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따로 계산하고 따로 풀이한 다음에 그냥 마지막에 거기 있는 거를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강제로 이거를 어떤 식을 강제로 이렇게 인수분해처럼 나타낸 다음에 로그를 씌워서 덧셈으로 다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각각에 대한 성분으로 나누기 위해서. 아시겠죠? 네. 그리고 오늘은 요런 성질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이따가. 자, 어쨌든 데시벨이라는 거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데시벨은 비율을 가지고 그 앞에 20 로고를 씌운 건데
데시벨은 우리가 뭔가를 측정할 때 그 표준이 됩니다. 표준이 되기 때문에 데시벨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굳이 우리는 지금 회로 해석하면서 막 복잡하게 데시벨로 갖고 놀진 않지만은 여러분이 앞으로도 데시벨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데시벨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감을 좀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봐봅시다. 자, 전압비예요. V 인분의 V 아웃의 크기가 20입니다. 그럼 얘를 데시벨로 나타나면 뭐가 된다고요? 20 로그에 21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얘는 어떻게 돼요? 20 로그에 0.03이죠. 네. 아래 또 20 로그에 6 곱하기 10의 6승입니다. 각각에 따라서 조금 물론 계산이 한번 두들겨도 되지만 조금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얘는 뭐가 되죠? 20에 1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지 않아요? 네. 여기서는 뭐 큰 이득을 보진 않지만 여기서는 좀 이득 보죠. 20에 뭐가 되죠? 얘는 100분의 3이잖아요. 네. 빼기 2라고 쓸 수 있겠네요. 네. 얘는 어떻게 써요? 얘는 정말 편해지면 20에 뭐가 되죠? 로그 6 더하기 6이 될 겁니다. 뭐 계산도 편하지만 얘를 어쨌든 계산하면은 어떤 숫자들이 나오겠죠. 네. 그렇죠? 그럼 숫자 나올 때 걔네를 우리는 데시벨로 표현을 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봐봐요. 하나만 계산해 볼까요? 자, 요거 계산하면 뭐 나오죠? 여러분 계산기 한번 돌려봅시다. 교수님, 저기 V 인분의 V 아웃인가요? V 인분의 V 아웃. 네. 들어간 거분의 출력. 입력분의 출력. 자, 얼마 나오죠? 계산하면? 이거 계산 뭐 나와요? 26.02요. 이 아래는 다 한번 해봅시다. 다 뭐가 나오죠? (30.46이요) 30.4. 그 아래 거는 135.56. 135.56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근한 표현할 때 출력이 입력보다 20배가 되더라. 출력이 입력의 0.03배가 되더라. 출력이 6 곱하기 10의 6배가 되더라. 라고 우리는 기존에 배웠지만은 이후는 아니죠. 그것도 많이 쓰니까. 자, 그걸 다른 표현으로 얘는 26.02 데시벨이다. 30.4 데시벨이다. 135.56 데시벨이다. 너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교수님, 네. 응? 선생님 혹시 음수는 그 안 나와요? 마이너스 0.03 데시벨로 하면 마이너스가 붙는데 데시벨은 마이너스가 붙나요? 마이너스가 되죠? 로그니까. 0.03 0.03 두 번째 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30.42. 잠깐만. 얘는 마이너스 붙어야 되지 않나? 그죠? 네, 맞습니다. 마이너스 30.4도 아니고 30.5 같은데? 마이너스 30.4576이 나옵니다. 맞죠? 이렇게 나오죠? 네, 그죠? 자, 어쨌든 데시벨이라는 걸 보면
우리가 비율을 나타내지만 그거를 데시벨로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데시벨로도 표현을 많이 한다는 거. 그리고 데시벨은 절대치가 아니라는 거, 상대치입니다. 아셨죠? 입력 대비 상대치예요. 그리고 로그 값이 이 안에 보면은, 자, 여기 안에 있는 값이 1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1보다 크면 양수. 아, 는이 아니지. 이렇게 합시다.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줄게요. 자, 로그 1 얼마예요? 0이요. 저 0이죠. 로그 10 얼마예요? 1이요. 로그 10분의 1 얼마?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1이죠. 1을 기준으로 양수와 음수가 바뀌니까 데시벨은 충분히 마이너스 값도 나올 수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네. 데시벨로 표현할 때 데시벨이 1보다 크다는 소리는 들어온 신호보다 더 큰 신호가 나온다. 1보다 작다는 소리는 들어온 신호보다 작은 신호가 나온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 1이 아니지 10. 10을 기준으로. 그쵸? 아니죠. 아, 죄송해요. 왜 이래. 자, 0dB가 1이고, 그죠? 0에서 양수가 되면은 신호가 더 커지는 거고, 음수가 되면은 신호가 더 작아지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0dB다라는 소리는 입력 신호가 그대로 나온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데시벨을 계산할 때 몇 가지 조금 중요한 지표가 좀 있어요. 뭐냐면은 3dB이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 3dB. 그러니까 플러스 3dB, 마이너스 3dB이 좀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그 P로 되어 있지만은 V, 그러니까 요 5가 자, 앞으로 헷갈리지 않게 해드릴게요. V in, V out, 혹은 I in, I out. 여기 나온다 쳤을 때, 자, 파워가 2고 얘가 0.5잖아요. 자, 3dB. 얘도 만약 3dB. 이거를 파워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그죠? 자, 3dB도 안 중요해. 그러니까 얘는 1.414가 됩니다. 얘는 파워니까 V2로 따지면 얘도 1.414예요. 얘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요 두 개 숫자가 여러분 앞으로 좀 많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선생님, 지금 쓰신 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아까 데시벨 쓸 때 V 인분의 V 아웃, 그다음에 I 인분의 I 아웃이 20 로그 이렇게 쓰고 여기는 값을 썼을 때 있는 20 로그라고 했잖아. 근데 파워의 경우는 10이에요. 10 로그예요. 우리 데시벨 아까 얘기할 때 볼테이지나 전류를 얘기할 때는 20이고 파워를 얘기할 때는 옆에 10입니다. 10. 앞에 숫자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데시벨은 지금 얘를 파워로 나타내지만 표가 지금 좋은 표가 아니에요. 좋은 표가 아닌데 지금 3dB가 마이너스 3dB이 좀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냥 3dB이 된다고 친다면은 우리는 1.414배 마이너스 3dB는 0.707 정확하게는 루트 2분의 1배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좀 자주 볼 지표라서 그래요. 좀 자주 만날 지표라서 3dB 마이너스 3dB는 좀 알아둬야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아셨죠?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왼쪽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여기 사이에 지금 빠졌어요. 중요한 숫자들이 3dB 마이너스 3dB 이때는 1.414 얘는 루트 2분의 1 혹은 0.707 이란 요 두 개 숫자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 쪽에서는 10이니까 우리는 지금 파워 쪽 계산할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생각하지 말고 얘만 본다고 쳤을 때 3dB 마이너스 3dB이라는 게 앞으로 여러분이 전자공학 하면서 계속 나오는 숫자들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데시벨이 나온 김에 3dB 마이너스 3dB이 1.414고
0.707이 된다라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셨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데시벨로 나타나는데 그냥 비율로도 나타낼 수도 있고 데시벨로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요거 이용해서 이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일단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우리는 오늘 그릴 그래프의 이름을 보대선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대플랫, 보대선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주파수를 해석할 때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제어 같은 걸 배울 때 아주 많이 사용되는 값입니다. 자, 보대선도를 쓸 건데 일단 보대선도가 뭐냐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위쪽이 매그니튜드, 얘가 페이즈. 요 두 개로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자, 매그니튜드는 우리가 저번에 말한 대로 내가 만일에 요게 해당되는 주파수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0dB이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데 얼마만큼 떨어져요? 조금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가 입력한 어떤 신호의 진폭이 바뀌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매그니튜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그때 들어갔을 때 페이즈가 그때 변하는 거 봤었죠. 그 페이즈가 어떻게 변하는지 나타내는 두 가지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두 가지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뭔가 점선이 여러분이 좀 익숙지 않은 점선이 좀 보이죠. 그죠? 자, 여기가 1Hz입니다. 요거가 1Hz, 여기는 10Hz예요. 여기는 0.1Hz입니다. 자, X축이 뭐지? 뭐 간격은 동일한데 왜 10배씩 차이가 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X축이 혹은 주파수, X축 주파수죠. 얘가 로그 스케일로 나타내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봐봐요. 얘가 0.1이죠. 자, 얘가 0.1이에요. 그럼 얘는 얼마일까? 0.2, 0.3, 0.4, 0.5, 0.6, 0.7, 0.8, 0.9, 그 다음에 1이 됩니다. 1이라고 나면 여기가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번에? 1.1일까? 얼마가 될까? 2요. 저 2가 되고 3, 4, 5, 6, 7, 8, 9, 그 다음에 10이 됩니다. 그 다음번에는 뭐 되겠어요? 20, 30, 40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로우 스케일의 큰 차이점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X축은 로그 스케일이고 Y축은 뭘로 표현돼요? 보이듯이 데시벨로 표현을 합니다. 자, X축이 로그 스케일이고 Y축을 데시벨로 표현했을 때 그때를 우리는 보데플랫의 기본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보데플랫은 로그 스케일, X축이 로그 스케일, Y축은 데시벨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데시벨도 우리가 아까 배웠지만 로고죠. 그래서 X축, Y축 둘 다 로고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요 되는 보데플랫 여기다가 이제 오늘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일단 여기 있는 그림 봐봅시다. 자, 얘는 로우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 어느 거예요? 이게 딱 그려져 있는 걸 보면은 낮은 주파수는 그냥 자기 자신 넘어가다가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작아지고 있죠. 네. 여러분 잠시만요. 본부에서 뭔가 엄청나게 중요한 전화인가 봐. 잠깐만요. 여보세요? 요즘에 학교가 바쁘다 못해 좀 너무한다 싶을 만큼 좀 그래요. 너무 힘들어.
자, 좁아서 높아질수록 크기가 작아지니까 결국엔 뭐다? 얘는 로우 패스 필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요거 한번 그리는 걸 한번 봐볼게요. 자, 이제 이거 한번 그림을 우리가 다 같이 그려봅시다. 자, 그리기 전에 일단은 왠지 모르지만 그냥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왠지는 모르지만 일단 따라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된 식이 있어요. 이 식에서 제일 먼저 할 건 뭐냐면은 전달함수를 구해보는 겁니다. 트랜스퍼 펑션을 구해볼 거예요. 자, vout은 뭐가 되죠? R 더하기 J 오메가 L분의 J 오메가 L의 VS가 될 겁니다. 따라서 전달함수라는 거는 R 더하기 J 오메가 L분의 J 오메가 L이 전달함수가 돼요. 그렇죠?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은 여기 있는 쟤를 1로 만들어 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R을 나눠주면 되겠죠. 분자 분모에다가. 자, 나눠주면은 1 플러스 J 오메가 R분의 L. 얘는 J 오메가 역시 R분의 L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L분의 R이라는 거를 우리는 오메가 C라고 일단 정의 한번 해봅시다. 얘에 대한 특성은 뒤에 나와요. 자, 그냥 일단은 따라합시다. 자, 얘가 만일에 오메가 C라고 친다면은 이 식은 이제 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 얘는 1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오메가. 그리고 얘는 오메가 C분의 J 오메가로 변신을 하게 될 겁니다. 맞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전달함수에 나타나는 거는 뭐로 쓴다? 1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오메가 그다음에 J 오메가 C분의 오메가로 이렇게 나타내지게 되었습니다. 전달함수가. 자, 그럼 이제 이거 갖고 우리가 한번 그래프를 한번 얼추 그려봅시다. 자, 1번. 얘들을 가지고 일단 전달되는 크기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크기. 자, h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면 뭐가 돼요? 여러분의 경험상 매그니튜드가 되었죠. 네. 그죠? 맞죠? 그래서 매그니튜드는 트랜스퍼 펑션에다 절대값을 씌워주는 건데, 자, 매그니튜드라 하면 요 위에는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함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매그니튜드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 절대값 씌워봅시다. 자, 절대값 이거는 1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오메가 J 오메가 C분의 오메가가 될 겁니다. 자, 얘 절대값 씌우면 뭐가 되죠? 일단 분자는 그냥 오메가 C분의 오메가가 될 거예요. 그렇죠? 분모는 어떻게 돼요? 얘의 제곱, 얘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거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네. 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뭘 하냐? 아까 우리가 데시벨을 써서 보데 플러스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것 자체는 20 로그 V인분의 Vout의 절대값을 표현을 한 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는 데시벨로 나타내기 위해서 뭐래요? 20 로그를 붙여줍니다. 20 로그 1 플러스 오메가 C분의 오메가의 제곱분의 오메가 C분의 오메가를 우리가 써주게 돼요.
있어요? 네. 네. 자, 저걸 쓰게 되면은 일단은 매그니튜드 데시벨로 나타나는 매그니튜드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아까 우리가 말한 저 로그 스케일의 장점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로그 스케일 썼을 때 장점 뭐라고 했죠? 나눌 수 있다고 했죠. 네. 맞죠? 이거 네. 마이너스 20 로그에 1 플러스 2의 제곱 오메가 C분의 오메가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웠으니까 2분의 1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면 저 위에 있는 2분의 1도 보기 싫은 거죠. 얘도 빠져서 앞으로 가서 빼기 10으로 써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아니 로그 오른쪽에는 전체가 2분의 1승이면 앞으로 2분의 1 빠지잖아요. 그럼 20이었으니까 10이 되겠죠. 그쵸? 네. 그쵸? 그럼 이제 여기서 그려진 거 얘 갖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한번 해본다고 했는데 일단 여기 있는 값을 봐봅시다. 언제 이 전체 값이 0이 된다고요? 1이요. 1일 때 이 값은 0이 된다고 했죠. 그쵸? 네. 그럼 뒤에서 다른 그래프 어디 갔냐? 자, 얘 좀 잠깐 앞에 있었나? 앞에 없네. 자, 요 그래프는 잠시만 빌려봅시다. 자, 우리가 오메가 C를 아무데나 정합시다. 자, 여기를 오메가 C라고 합시다. 자, 오메가가 오메가 C일 때 매그니튜드 얼마? 0이죠? 그쵸? 그렇지 않나요? 오메가 C일 때 0이었잖아요. 얘 좀 데리고 올까? 오, 너무 뒤로 갔구나. 저기가 필요해서 그래요. 아이고, 여기도 아니지. 요 그래프가 좀 필요합니다. 어디로 가야 돼? 자, 얘에 대해서 봐볼게요. 자, 오메가 값이 증가하는데 저 오메가가 오메가 C가 되는 순간 뭐가 돼요? 0이 된다고 했죠? 네. 그렇죠? 그럼 얘를 우리는 오메가 C라고 해봅시다. 이럴 때 값이 뭐가 돼요? 0이 됩니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메가가 10 곱하기 오메가 C가 된다고 쳐봐요. 그럼 뭐가 돼요, 값이? 20이 되겠죠? 네. 1이잖아, 1. 그죠? 그럼 10 곱하기 오메가 C는 뭐예요? 여기 오메가 C니까 곱하기 10 하면은 여기겠죠? 맞죠? 지금 오메가 C 그냥 임의로 막 찍으신 네, 건가요? 임의로 아무거나 찍었습니다. 예. 맞아요? 네. 네. 그럼 여기서 얼마? 20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오메가가 이번에는 0.1 오메가 C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 10분의 1로 줄었죠? 그럼 어딜까? 여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 점에 찍힐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얘가 나타내는 값을 우리가 쉽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려져요? 너는 요렇게 직선으로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얘를 보면은 10배
증가할 때 얼마큼씩 20dB이 증가한다 하는구나 라는 걸 볼 수 무슨- 있습니다. 응? 혹시 응? CWC 이거 오메가 C 있잖아요. 이미 아무데나 잡은 거예요. 아니 한 칸 더 오른쪽에 쓰신 것 같은데 10 오메가 C요. 그래. 네, 한 칸 더 갔습니다. 요점. 한 칸 더 네. 갔어요. 자, 여기서 하나, 둘, 여기서도 하나, 둘, 맞아요. 하나, 둘, 하나 더 갔어요. 자, 이 투자를 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파수가 10배 늘어날 때마다 20dB이 증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맞죠? 네. 그리고 요거를 갖다 이제 우리가 좀 유식하게 써볼게요. 얘는 디케이드 분의 20dB라고 표현을 합니다. 10배씩 증가한다라는 거를 조금 유식하게 쓰면은 디케이드라고 해요. 디케이드 분의 20dB를 가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맞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거 봐볼게요. 자, 얘 봐봅시다. 얘. 자, 얘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좀 나눠야 되는데, 자, 오메가 값이 오메가 C보다 엄청 작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럼 이 값은 결국엔 뭐가 돼요? 0이 된다고 해도 되죠? 그쵸? 네. 맞죠? 그럼 오메가 C보다 한참 작을 때는 색을 바꿀게요. 오메가 C보다 한참 작을 때는 우리가 교관체는 0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렇지 않나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메가가 오메가 C보다 한참 더 크게 된다면은 우리는 얘를 무시할 수 있지 않나요? 이게 1억이에요. 얘는 1이야. 합치면은 1억 1이죠. 1억 1이나 1억 1이나 1억이나 뭐 그놈이죠. 다시 말해서 상대적으로 얘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언제? 오메가 C보다 한참 더 커진다면 그냥 얘만 남아있을 거란 소리죠. 맞죠? 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게 여기서 1을 없애버리면 뭐라고 써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10 로그의 오메가 C분의 오메가의 제곱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오메가 C보다 한참 더 크다면. 그쵸?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뭐가 난다 소리? 2니까 얘는 마이너스 20 로그의 오메가 C분의 오메가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하나 더. 얘 봐봅시다. 오메가 값이 고가지 볼필요없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얘는 아까 했던 거랑 뭔가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어디서 많이 본 친구 아니에요? 앞에서 했던 거랑 뭔가 똑같지 않나요? 자, 오메가가 0보다 오메가 C보다 좀 작을 때는 0에서 계속 이쪽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쵸? 그쵸? 그리고 좀 가정이 모호하지만 어쨌든 얘가 오메가 C일 때는 0이죠. 그쵸? 그랬을 때 디케이드마다 얼마만큼? 20dB 단위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이어버리잖아요. 그럼 요렇게 돼요. 요렇게 떨어지는 모양이 나타납니다.
뭔가 많이 떨었다. 자, 여기서 20대 데시벨이 떠지는 거 여기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대충 저 점을 이어버리면 뭐 이렇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네. 그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요거가 지금 부정확하게 있던 직선을 그렸지만은 실제랑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거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 보면은 파란색 점선 있죠. 실제로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가정을 해놓고 풀었지만은 얼추 비슷한 모양이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거가 여기는 파란색 점선을 나타내게 되는 거고, 여기가 아까 했던 것처럼 오메가 C를 기준으로 해서 20dB를 가지는 기울기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겠죠? 맞죠? 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트랜스퍼 펑션을 분해했더니 얘의 성분과 얘의 성분을 나눠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예요? 얘네 둘을 합하면 뭐가 된다? 트랜스퍼 펑션의 매그니튜드가 보이는 모양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어떻게 나타내요? 얘는 빨간색 이점 있죠? 빨간 선. 빨간 선이 1번 그래프와 2번 그래프의 합이 돼요. 자, 봐봅시다. 자, 0부터 오메가 C까지 봐봅시다. 오메가 C까지 봐볼 때 얘는 요 뒤에 있는 애는 계속 점선이니까 0이죠. 앞에 있는 애는 마이너스 20dB, 그러니까 20dB 디케이드로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0과 이거 합이니까 여기까지는 대충 요 빨간색 선에 해당되는 그래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다음번에 오른쪽 봐봅시다. 이번 얘가 나눠요. 얘는 이쪽으로 쭉 올라가고 얘는 이쪽으로 쭉 내려가요. 이 두 개의 합은 뭐예요? 올라가는 것도 디케이드당 20dB씩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디케이드당 20dB씩 내려갑니다. 그럼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0에 소리입니다. 실험합니다. 맞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 갖고 계산해 봤더니 얘의 매그니튜드와 얘의 매그니튜드를 우리가 쉽게 일단 아주 정확하지 않지만 그래도 요 정도 되는 것만큼은 따라서 그릴 수 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대략적인 개형도를 알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소리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 뭐가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왜 자꾸 로고 씌우고 데시벨 씌우고 그걸 트랜스퍼 펑션 나타내고 한 거에 대한 이유가 좀 나타났죠. 트랜스퍼 펑션을 만들어 놓고 로고를 씌웠더니 각기 분해가 되었고 각기 분해된 거에 하나의 그래프를 그려서 넣어봤더니 뭐가 되었다?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지났을 때 어떤 매그니튜드, 주플러스에서 어떤 매그니튜드가 지나갈 수 있는지를 계산해 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왜 막 로고 씌우고 막 이랬는지 좀 이해가 가죠, 이제. 그죠? 네. 자, 하나만 더 봐볼게요, 그러면은. 자, 그럼 매그니튜드는 이렇게 각계 분해해서 대충 우리가 그릴 수 있었고, 이번에는 페이즈를 한번 그리는 거 봐봅시다. 자, 아까 식으로 돌아올게요. 페이즈는 각계 분해하기 전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페이즈는 그냥 여기서 그냥 계산을 해버리시면 돼요. 자, 페이즈 계산할 때 어떻게 했었죠? 분자와 분모에 해당되는 페이즈는 서로 어때요? 분자는 덧셈이고 분모는 뺄셈 아니었나요? 우리가 이걸 이스포넨스로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그렇죠?
그럼 분자에 있는 거 페이즈 계산한 다음에 분모에 있는 거 페이즈 빼주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자, 이 분자에 있는 거 페이즈 얼마예요? 90도 아니에요? 90도요. 90도죠. 네. 실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분모는 페이즈 어떻게 돼요? 45도요. 응? 모르지 않나? 탄젠트 인버스의 오메가 C분의 오메가 아니에요? 맞죠? 네. 네. 그죠? 그럼 요 두 개 나올게요. 얘 90도고 얘는 이렇게 나와요. 요 두 개 뺄셈이 최종적인 페이즈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위에 거 봐봅시다. 위에 거 주퍼스에 상관없이 그냥 90도 여기서 보이는 사이안 아니 아니다. 안 맞구나. 사이안에 해당되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쵸? 이 위에 거, 예, 90도 되면 무조건 주파수 상관없이 분자는 90도잖아요. 맞죠? 네.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돼요? 자, 탄젠트 인버스 오메가 C분의 오메가입니다. 그럼 얘도 한번 봐봅시다. 오메가가 오메가 C일 때 어떻게 돼요? 얼마 나와요? 1 플러스 J요. 응? 45도가 나오죠? 페이지가. 아, 네. 그죠? 그래서 너는 오메가 C일 때는 45도. 그 다음에 인버스니까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될 겁니다. 오메가 C를 기준으로 해서. 맞죠? 자, 다시 한번. 자, 탄젠트 인버스 마이너스 1에 오메가 C분의 오메가가 됩니다. 오메가가 오메가 C일 때 이 값 뭐가 돼요? 1이니까 얼마? 45도. 45도죠? 그렇죠? 네. 자, 45도가 되는데 우리가 뺄셈 한다고 했죠. 뺄셈. 여기서 여기 값을 빼주니까. 자, 뺄셈 하면은 얘는 얼마? 말 45도가 될 겁니다. 자, 요걸 봐볼게요. 자, 우리가 뭘 하냐면 탄젠트 인버스에 오메가 C분의 오메가랑 빼기 탄젠트 인버스의 오메가 C분의 오메가. 아니, 오메가 C 아니지. 잠깐만요. (1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오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 자, 까먹었다. 암산. 아마 1 플러스 J 오메가 C 분의 J 오메가 C. 자, 요거를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분자는 뭐가 된다? 90도. 페이즈가. 얘 페이즈 뭐가 된다? 탄젠트 인버스의 1분의 얘니까 결국엔 뭐가 돼요? 오메가 C분의 오메가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토탈 페이즈는 90도 빼기 탄젠트 인버스의 오메가 C분의 오메가를 해주면 전체 페이즈가 나온다는 소리죠. 그쵸? 네. 그럼 얘는 90도 먼저 그려줍니다. 90도 여기는 사인 빛이 90도니까 일단 그려주고 두 번째 마이너스 탄젠트 인버스 얘를 그리면 어떻게 돼요? 얘를 그리면 쿼드프 프로커시에서 마이너스 45도가 나오면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맞죠? 그치요? 선생님, 근데 이거 너무 그냥 기본적인 것 같은데, 응. 그 아크 탄젠트 오메가 저거 어떻게 나오는 거죠? 알았어. 자, 그거 모르겠어요. 뭐 맞지 알겠어. 자,
탄젠트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네. 아크 탄젠트는 어떻게 생겼어요? 얘 역변환이죠. 네. 역변환은 뭐다? y는 x로라는 그래프를 놓고 대칭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지 않나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아크 탄젠트에 생긴 거에다 이번엔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런 모양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맞죠? 네. 그럼 일단 여기 아래에 있는 얘 모양으로 가지는 건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얘가 오메가 C일 때 얼마? 마이너스 45로 가질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그려진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자, 이게 그려졌으면 이 처음에 했던 90도랑 얘랑이 합이 되겠죠. 그쵸? 두 개 합을 그리면 뭐가 나온다? 저기 있는 빨간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각각의 어떤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봐볼 건데, 일단은 요거 하는 걸 한 번, 뭐 두 번, 세 번 더 할 거예요. 자, 지금 했던 거를 우리가 한 번만 리마인드 해봅시다. 우리가 매그니튜드를 갖고 그릴 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트랜스퍼 펑션에 로고 스케일을 씌운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오메가 C를 기준으로 해서 너무 커질 때 작을 때를 갖고 그렸었죠. 그쵸? 맞죠? 네. 그 다음에 페이즈를 할 때는 어땠어요? 페이즈 할 때는 요거 뭐 나중에 이것도 쓸 수 있지만 페이즈 할 때는 그냥 원래 식에서 여기서부터 그냥 전기를 해서 쭉 그려 나갔습니다. 맞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제 그려 나가는 거를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교수님, 음, 그 질문이 있는데요. 음. 그 여기서 아크 탄젠트를 왜 쓰는 거예요? 자, 조금 좀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우리가 1 플러스 J1이라는 게 있어서요. 이 페이즈 얼마죠? 15도요. 페이즈 얼마예요? 리얼이고 이미돌이잖아요. 그죠? 네. 1, 1. 요걸 우리 페이즈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페이즈가 얼마라고 해요? 45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럼 여기서부터 페이즈 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탄젠트에다가 인버스 걸고 리얼 값분의 이미더리 값을 하면 뭐가 된다? 페이즈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머릿속에 복잡한 거 압니다. 복잡한 거 아는데 어쩌겠어. 이제 여러분이 전공이 슬슬 심화되기 시작하는 첫 걸음인데 그냥 잘 그때그때 복습 잘해서 빨리빨리 자기 걸로 소화하시길 좀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했던 거를 갖고 다시 한번 봐봅시다. 일단 매그니튜드 먼저 얘기해 볼게요. 자, 매그니튜드를 계산을 할 때 우리는 막 여러 개로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 식에다가 로고를 씌워서 각각에 해당되는 걸 다 분리를 해서 계산을 해내었죠. 그렇죠? 그럼 분리를 해내는데 분리를 해서 나타나는 것들의 유형들이 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힘들지만 이렇게 생각합시다. 10 곱하기 j 오메가 그 다음에 1 플러스 j 오메가 그 다음에 1 플러스 2j 오메가
플러스 2j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물론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아마 요 네 가지 형태일 거예요. 그쵸? 얘는 그냥 다양하게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가 되지만은 어쨌든 분자 부모 나눴을 때 막 인수분해했을 때 얘, 그 다음에 이 정도 꼴로 한 네 가지 정도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더 많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요 정도만 한번 우리가 봐보자는 거죠. 왜냐면 이 정도 이상으로 시스템이 복잡하게 넘어가진 않거든요. 이 정도면 웬만한 시스템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를 값을 나타냈을 때 예를 들어볼게요. 얘는 앞에 있는 10으로 나타내지고 그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거 요걸로 나타내지고 분자 요걸로 나타내지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로그 값을 씌울 때 분류할 수 있다고 친다면 크게 본다면은 여기 있는 상수 그 다음에 허수만 있을 때 그리고 1 플러스 허수 텀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허수 텀이 제곱 이상으로 있을 때 이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모도 마찬가지예요. 분모도 상수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k제를 그냥 같이 묻혀버리겠죠. 분모에 있는 상수는. 그 다음에 이런 텀이 있을 때 이런 텀이 있을 때 요 분자에 해당되는 텀이랑 비슷하게 나타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분류를 해 놓고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예수의 특징을 보시면 여기 앞에 있는 게 뭐가 돼요? 다 1로 되어 있습니다. 저거 왜 1? 아까 벌써 1 본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일단은 아까 앞에서 무장성 따라가자고 했죠. 여기도 그냥 1로 만들었죠. 아까 그냥 R로 나눠버려갖고.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1이 나타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왜 1로 나타내냐? 로그에서 저기가 1이면 0이니까 1 빼기 뭐 나머지가 0일 때 아닐 때 뭐 이런 거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저기는 일단 1로 맞춰 놓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각각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로고 씌우면 이런 형태로 더 분류가 될 텐데 각각에 대해서 어떤 게 그래프에 나타났는지를 관찰하게 되면 뭐가 된다? 식이 어떤 것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걸 갖고 쉽게 계산을 해낼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맞죠? 네. 그죠? 각각에 대해서 깜짝이야. 각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차분하게 봐봅시다. 자, 일단 맨 앞에 얘를 볼게요. 얘. 어제도 제가 또 분류가 됐다니까. 자, 쟤를 결국에 우리가 데시벨로 나타내면은 결국에는 20 로그 K의 절대값의 시용값이 될 겁니다. 크기는. 그쵸? 네. 그러면은 20 로그 K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냥 주번 상없이 상수죠? 맞죠? 아니 상수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만일에 요 K의 값이 양수냐 음수냐 또 나눠질 텐데 양수면은 그냥 0 대 10일 거고 음수면은 플러스 180도 혹은 마이너스 180도가 될 겁니다. 교수님 어차피 절대값 씌운 거 아닌가요? 아니 위상 지금 위상 얘기하는 거예요. 위상 그렇잖아요. 절대값은 크기만 할 때 절대값을 하는 거고 위상은 그냥 원래 식 자체에서 그냥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입력되는 신호가 봐봐요. 이게 입력이 된다 쳐봅시다. 그럼 저기서 나타나는 출력은 이게 나타날 수도 있고 거꾸로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네.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여기 절대값이 씌워서 크기를 재는데 페이지를 볼 때는 요거 절대값이 씌우면 안 되죠. 페이지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냥 식 자체에서 가서 그냥 갖다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절대값 씌우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값을 씌운 거는 매그니튜드를 계산할 때 요거 계산할 때 쓰는 거고.
자, 그럼 거기에 우리 어떤 K 값이 있으면 뭐가 된다? 아, 그냥 얘는 전 주파수에서 상관없이 20 로그 K라는 값으로 매그니튜드가 정해질 거고, 페이즈는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0이냐 플러스 180도 혹은 마이너스 180도냐가 정해지게 될 겁니다. 그쵸? 네. 여기는 보라색에다가 플러스를 곱하면은 페이지가 같을 거고 마이너스 곱하면 페이지가 반대로 뒤집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수가 되면은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180도로 변신을 한다는 소리죠. 네. 그죠? 자, 그러면은 얘가 변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를 일단 봤어요. 자, 그럼 얘 봐봅시다. 얘. 이 형태가 왔을 때. 자, 제 같은 경우는 우리는 0, 원점에서의 0점이라고 불러요. 자, 0점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여러분은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분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자예요, 분자. 분모는 뭐가 되겠어요? 분모는 아이고, 이 뭐죠? 분모는 극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0점이라고 하는 소리는 뭐냐면은 그냥 여기 앞에 아무 숫자가 없는 거예요. 1 플러스 j 오메가는 원점이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j 오메가만 있을 때 이걸 우리는 원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거 왜 움직여? 자,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런 형태가 왔을 때는 어떻게 나타내는가를 보는데, 자, 저기는 n승이 지금 눈에 띄죠? 일단은 여러분 감 잡기 위해서 얘 띄웁시다. n이 없다고 칠게요. n이 없는 상태예요. 그죠? 자, 저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매그니튜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20 로그에다가 제일 절대값 씌운 거죠. 맞죠? 네. 그럼 j 오메가의 절대값 씌우나 그냥 오메가나 어차피 크기는 똑같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죠? 이 말은 뭐예요? 오메가가 10배 될 때마다 20 데시벨씩 커지죠. 그쵸? 요 값이 그죠? 네. 그리고 오메가가 1이면 어디? 크기는 얼마? 0이 됩니다. 맞죠? 네. 그럼 오메가 1인 곳 여기네요. 여기서는 0이네. 그리고 10칸씩 커질 때마다 20dB씩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요렇게 올라가겠네요. 얘는 요렇게 떠질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얘 자체 페이즈는 뭐예요? 그냥 허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몇 도? 90도요. 90도입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이번에는 그리고 n을 뺐으니까 이번 n 넣어볼게요. n. 자, n 넣어봅시다. 자, n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만일에 읽어볼게요. j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해봅시다. 얘는 20 로그 j 오메가 더하기 20 로그 j 오메가가 될 겁니다. 같은 거가 두 번 더해지는 거죠. 맞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이 하나가 20 데시벨 디케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하나 더 더해지면 몇 데시벨 되는 거예요? 40이 40. 되겠죠. 3개가 붙으면 60대씩. 저 60 데시벨 디케이가 될 겁니다. 단 오메가가 1일 때는 다 0이 되긴 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얘가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마다
올라갈 수 있게 저희가 n이 붙습니다. 각도도 마찬가지겠죠. 각도도 j 오메가 또 j 오메가 이 몇 도? 90도, 이 몇 도? 90도니까 계속 90n 단위로 올라갈 겁니다. 아마도. 그렇겠죠? 네. 자, 그럼 요거에 맞춰서 요거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분모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n이 되겠죠. 분모면. 자, K0에 J 오메가가 있고 분모에는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J 오메가 2가 이렇게 더 쳐봅시다. 얘랑 얘 차이점은 뭘까요? 여기 얘는 K0에 J 오메가의 1승 여기 J 오메가 2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쓸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러면 이런 식의 분자에 있지 않고 분모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뭐만 달라져요? 분모에 있으면 n이 음수 값이 되겠죠. 그렇죠? 맞죠? 따라서 뭘 얘기하냐? 원점에서의 극점 즉 j 오메가 n승분의 1의 형태로 나타났을 때 이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 있는 거에다가 0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바뀌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요렇게 되지 않을까? 그쵸? 네. 그 다음에 90도도 아니고 이제 마이너스 90도가 되지 않나요? 교수님 마이너스 90도 아닌가요? 아, 몇 초까지냐?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얘가 홀 at 오리진 0.1부터. 교수님, 음? 근데 그 매그니튜드에서 기울기가 n배로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n이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이제 n이 2, 3, 4 되면은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180 올라가겠죠. 아, 지금 그냥 1이랑 마이너스 1일 때만 그리신 거예요? 그거만 보겠습니다. 예. 얘도 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교수님 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음. 이 데시벨이 단위가 맞나요? 단위예요. 예. 근데 이게 되게 혼용이 많아. 엄밀히 말하면 단위예요. 입력값 분의 출력값의 상대적인 비율을 표현하는 거에 단위인데 이게 그냥 데시벨은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반드시 단위라고만 내가 또 얘기를 할 수 없겠어. 데시벨이 굉장히 많은 산업체에서도 쓰여요. 특히 소리 같은 거 나타낼 때 많이 쓰이는데 소리나 그다음에 RF에서 전달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긴 하는데 엄밀히 말하기에는 단위입니다. 엄밀히 말하기에는 단위가 맞아요. 근데
다른 거 여러분이 뭐 다른 문헌을 찾거나 뭐 하다 보면은 얘를 갖다가 단위로 쓰지 않고 그냥 데시벨은 뭐 10이다, 데시벨은 20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크기는 10데시벨 뭐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dB는 10이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단위예요. 단위 맞습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이게 질문 맞아? 네? 질문 이거 맞아? 내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나?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데시벨이 단위입니다. 단위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 0점에서 0점이 분자했을 때, 분모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봤고요. 봤고 시간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게 이런 형태일 때 그리고 이렇게 2차로 나타나는 형태일 때 어떻게 되는지를 거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그래프들을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좀 미래를 좀 봐볼게요. 이 그래프를 각각 분해해서 여러 개들로 나눈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기는 빨간색이 더해지는 겁니다. 저희는 빨간색이 나머지들에 해당되는 그래프들의 합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어떠한 형태의 인자들이 오는지 다 분해가 되고 그 인자들의 어떤 그래프를 그린지를 다 공부하고 나면은 아무리 이게 복잡한 식이 온다고 치더라도 그것에 의한 영향을 단순하게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원점에서의 0점, 원점에서의 극점까지 봤는데 다음번에는 2차 0점이나 단수 0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각각 인자들이 어떤 그래프 개형을 나타내는지 마저 본 다음에 그래프를 깔끔하게 그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했던 거 질문 있나요? 좀 해봐야겠죠? 그죠? 여러분이 네. 손으로 좀 연습을 해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충분히 연습하고 오시고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거가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2학년 2학기 그 다음에 끝에 머리서부터 본격적인 전공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3학년 4학년 가면은 훨씬 더 많이 어려워집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날 수업한 건 웬만하면 그날 보세요. 뒤에 가서 보면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를 겁니다. 3학년 4학년 가면은 이제 2학년 1학기 때까지의 기억이고 남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학년이 얼마 있으면 3학년이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렵더라도 조금 연습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한 다음에 수업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더 질문 없으면 오늘까지 레포트 내는 거니까 제 시간 맞춰서 잘 제출하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내가 모르겠는 것들은 저한테 이메일 혹은 이캠퍼스로 그 해당 문항을 보내주세요. 그럼 저번에 우리 했던 것처럼 하루 날 잡고 시간 정해가지고 문제를 풀이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없으면 이어서 우리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동안 수고했고 다음 주 파일럿 보도록 합시다. 교수님, 죄송한데 저 김종원 출석 체크 된 건가요? 했어.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 봅시다. 교수님, 그 아까 데시벨 단위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게 좀 상대적인 단위라는 말씀인 거죠? 네, 상대적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전압비를 나타낼 때도 있고 아까 뭐 파워나 전류를 나타낼 때도 있는데 네. 그냥 다 똑같이 데시벨로 쓰면 되나요? 만일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데시벨 단위에서 볼게요. 자, 데시벨이 20이에요. 그럼 내가 10V 넣으면 몇 볼트가 나올까요? 200V요. 네. 네? 네? 자, 데시벨이 20데시벨이에요. 내가 네. 입력에다가 10V 넣었어요. 그럼 출력 몇 볼트 나와요? 100 자, 10배 된다는 소리니까. 1V 넣으면 몇 배 나와요? 10V 나오겠죠? 10이요. 네, 그래서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자, 40데시벨짜리를 내가 못 씁니다. 앰플 하나 씁니다.
앰프에는 40dB로 써 있어요. 나 거기다 1V 넣었어요. 그럼 출력은 몇 볼트 나와야 돼요? 100V가 나오겠죠? 출력을 100V 넣으면 1000V가 나옵니다. 아니, 알 때까지 노려봐. 괜찮아. 자, 다른 친구들 뭐 질문 없으면 끊어도 괜찮아요. 알 때까지 노려봐. 이게 좀 헷갈려서. 우리가 증폭 이걸 따져 봅시다. 자, 트랜스포머 만들었잖아요. 그잖아. 네. 우리가 턴수 B를 조정을 해서 턴수 B를 만일에 1대 10으로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압 몇 배 돼요? 10배요. 10배 되죠. 그럼 내가 거기다가 100V 넣었어요. 출력 얼마? 그죠? 네. 그러면은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입력분의 출력이죠. 아, 네. 이게 입력분의 출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20로그를 써서 데시벨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1대 10의 트랜스포머다라고 하는 거는 전압 이득이 10이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얘는 결국에는 20dB짜리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헷갈리는 건 내가 자꾸 데시벨 하고 있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데시벨 단위로 나타낼 때 20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이해됐어요? 네. 이 데시벨이 조금 좀 사무다 좀 막 써요. 분야마다 막 쓰고 이래가지고 사실 있는데 어쨌든 비율이나 비율 두 개의 비율을 나타낼 때 우리는 데시벨을 씁니다. 그래서 저 비율이 1대 10이다 그러면 걔는 20dB 1대 1000이다 그럼 60dB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응. 그 아까 보드 플랫 그리는 법에서 매그니튜드가 H 절대값 구했잖아요. 네. 거기서 그 분모의 크기 구하는 게 이게 제곱해서 루트 씌우는 거 맞죠? 이게 맞나요? 그 분모가 1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오메가였잖아. 분모가. 네. 이 절대값은 뭐뭐 나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 씌우는 거. 이게 크기잖아. 근데 그 J도 제곱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죄송합니다. 교수님. 아니야, 헷갈릴 수 있어. 괜찮아. 저도 질문 없어요? 자,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용이 상이한 겁니다. 아셨죠?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용들이 익숙지 않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좀만 보면은 이해 못할 거는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수고했고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래프 마저 한번 그려봅시다. 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죄송한데요. 그 혹시 아니 이게? 원래 일주일 전에 동영상 강의 올려주시는데 혹시 좀 앞당겨서 올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반장들아. 네네. 반장들? 네. 미리 올려두면은 열심히 할 거라고 예상하니? 어려운 부분만 좀 미리 복습할 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용이 어려워졌다는 거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은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제깍제깍 그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링크는 똑같습니다. 링크는 똑같으니까 그냥 그 전에 우리 공지사항에 했던 거 찾아가지고 날짜 맞춰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 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 네.